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의해서 계속 공손주 장구학 10번째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개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라 자수고요. 참 특이하네, 이상하네 이런 소리죠. 먼저 이렇게 그 이제라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뒤에다가 옮길 수도 있어요. 참으로 특이하네, 자숙이라는 사람의 행동은 이런 소리예요. 자숙은 이상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어떤 그 감탄사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고전에서는 먼저 중국 문헌에서 먼저 하는 게 통상적인 예예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슬프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슬프구나 이와 같은 일들이요 이런 식으로 괴이하구나 자숙의 어떤 그 말하는 거에서 생각에 대해서 이런 소리죠.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윗사람이 자기를 시켜서 정치를 맡겼다가 이런 소리죠. 여기 사역동사가 있으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옛날에는, 지금은 전부 다 수나라 이후로는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벼슬에 나갈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부 다 문벌 위주로 해서 추천에 의해 가지고 쓴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 어떤 그 문벌이라든가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썼을 때는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던 거예요. 근데 패단은 뭐죠?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세속적으로 이렇게 그 세대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어가면서 해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과거 시험의 그 좋은 점은 인재를 어떤 골고루 등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이 머리는 깨어 있어도 속마음을 검증할 길은 또 없잖아요, 이게. 그러나 현대는 어쨌든 간에 어떤 추천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또는 뭐 회사든 이러면 난리 나죠. 그런 거죠, 여기서는. 윗사람이 자기로 정치를 맡겼다가, 자기를 쓰지 않으면 이런 식의 또한 그만두면 된다. 그만두면 되거늘. 근데 그 자기 자제로 하여금 또 높은 벼슬로 시키니. 자기가 해서 물러났으면 그만인데 그 자리가 일종의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공경을 하니 사람 또한 누군들 이렇게 수군 누군들 부귀를 바라고자 아니리오마는 부는 뭐죠? 재산이 많은 거죠. 귀한 거죠.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은 사람의 그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홀로 부귀 가운데 홀로 부귀 가운데 사사로이 농단하는 자가 있다. 이 농단이라는 말은 요 뒤에 가면 이제 고사에 나오는데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시장 바닥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빨리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장사하는데 시장 바닥에서 약간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언덕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좋은 자리 털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털을 올라가서 이익을 독점한다는 뜻이에요. 농단이라는 거는. 이것은 맹자가 개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개손과 자수고는 하시인,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른다. 농단, 용단이라 롱을 읽어야 돼요. 롱. 롱단은 강망지 단으로 높은 곳이다. 그러니까 어떤 언덕처럼 이렇게 평평한 지대에서 어느 부위만 이렇게 뾰족 올라오는데, 거기서 높은 곳이라는 거죠. 뜻이, 현, 하문, 하문에 보인다.
자수구가 대체로 자수구가 일찍이 쓰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쓰여지지 못했는데 그 자제들로 하여금 예, 경으로 삼고자 한대 이런 소리죠. 개손이 자기 바로 예, 부득어차하고 여기에서 얻지 못하고 또 저쪽에 가서 구두거피 또 저쪽에서 얻는 걸 구하기를 바라고자 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못했으니까 자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남한테 주기는 아깝거니까 자기 자식이나 뭐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이제 또 대대로 좀 해먹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마치 하문의 그 천장부 여기도 보니까 예, 하문의 천안 장부가 여기서 자 이것도 여러분 그 표현이 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 여기 보면은 그냥 한 장부가 이렇게 쓰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자를 썼잖아요. 천하다. 예, 이익을 밝히니까 천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익을 밝히니까. 그래서 어떤 그 천한 사람이 농단에 올라가서 하는 바다. 예. 이것을 이제 맨 나중에 이제 기록을 이때 하면 되죠. 맹자가 이것을 인용하여서 도가 행하지 아니하고 예, 다시 그 녹을 받는 것이 이와 다름이 없는 것을 예, 말한 것이다, 밝힌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예,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이런 경우 사실은 예, 우리가 살면서 조선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고 용어 선택에서도 예, 가급 좀 조심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조선 중기에 굉장히 예, 우리 그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하는 칭송받는 어떠한 그 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학자는 세상이 난세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는 자식한테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시켰어요. 왜? 자기의 그 집안의 재산과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식들이 벗어나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옛날 사람들이 자기가 절개를 지키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벼슬에 나가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는 여러분 예,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공부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예, 물론 사회 훗날 세상이 좋아지면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정치를 예, 하게끔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뜻은 여러분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결국은 예, 그 지위, 사회적인 지위, 명성을 그대로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예,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예, 똑똑한 애들은 3살 때부터 공부시켰어요. 3살 때부터 1000명이 어쩌고 천리가 어쩌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조선 그 중기 후기에 나와서 그 학자들이 조선의 학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아니 3살짜리가 뭘 알고 8살, 10살 먹은 놈이 뭘 한다고 여러분? 예, 천도가 어쩌고 천리가 어쩌고 이런 말을 합니까? 공자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죠? 그런데 주자학문이 나오면서 소학에서부터 이미 철도가 나오고 천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예, 입으로만 공부를 한 거예요. 입으로만. 양반들은 예, 일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 험한 일을 다 누가 했죠? 예. 노예들이 하고 중인들이 다 하고 그런 거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고지위시자는 자 옛날에 예, 시장을 열은 것은
시장을 여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있는 바로서 없는 것을 바꾸는 거죠. 물물교환, 이기 소유로 여기 소유.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여기 모르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약간의 문법적인 것 말고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한문으로 가볍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본 고방가들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용어 간혹 가다가 있긴 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문법적으로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것으로서 없는 것을 바꾼다. 그런데 유사자가 그것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을 관리하는 벼슬아치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굳이 유사가 무슨 어떠한 직위인지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유사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여러 종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도 대갓집 집안에도 유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하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 여기서도 유천장부원하니 자 있다 천안장부가 있으니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어떤 천안장부가 이렇게 천안장부가 이렇게 유천장부언 요거는 어시의 약자라고도 하고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그 천안장부가 있으니 일종의 가정에서 말한 거예요. 반드시 농단을 구해서 거기로 올라갔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좌우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어순 보세요. 좌우를 바라보다. 우리는 한문을 생각하면 망자가 이망좌우, 좌우를 바라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서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한국말하고 어순이 비슷하게 문장을 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편해요. 오히려 후세 글보다. 글자가 어려운 게 덜어 많아서 그렇지 서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고차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이 어순 보세요. 좌우를 바라보고 좌우를 둘러보고 자, 이 망이라는 그물지라는 거예요. 시장의 이익을 독점했다 해서요. 그물로 다 자기가 걷어갔다 이런 소리죠. 자, 사람이 모두 이위 여기다 천하다고 생각했다. 천하다고 생각. 이런 정도만. 이건 우리가 계속했죠.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천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 천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배가 아픈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어떤 자가 실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현대는 자본주의에 보면은 광고도 하고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텔레비에 나가고 어떻게 보면 예능인처럼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다 이런 짓이죠.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현대에서는. 그것도 자기 능력이니까. 고로 그것에 쫓아서 정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니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장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 천안 사나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상이 자차시 천장부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시자를 여러분 어떻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자차시 이 천안장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문법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저로 글을 문어체로 글을 쓰면 그렇게. 이거는 일종의 대화체잖아요. 그러니까 구어체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천장부 시은이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전 같은 거 읽어봐도 이런 식의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글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글을 쓸 때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얼마만큼 참신하게 창의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법에 너무 이거는 문법적으로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 문학가가
또는 성현이 쓰는 말이 그대로 법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그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따져가면서 글을 읽으면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저도 처음에 그런 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글을 쓰면서 만일의 경우 시자를 이 앞에다 자차시 천장부이라 이렇게 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문들 같은 거 보다 뭐 도구법이라는 것을 막 말을 뒤집어 버려요. 예. 어떻게 보면 문법에 맞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붓글씨를 쓸 때 서예를 할 때 처음에는 중봉으로 써요. 중봉이라면요, 붓 끝이 항상 가운데, 획의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씁니다. 이걸 가장 중요시켜요, 중봉으로. 그런데 대가가 되잖아요. 자기 나름 특도로 편필로 써버려요. 붓을 눕혀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거칠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아주 그냥 뛰어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죠. 글이라고 하는 것도 익숙해지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큰 척인 구조적으로 어떠한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그 뭐랄까 틀을 완전히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 맹자의 글이 있다 장자의 문학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요즘 말하면 패러다임을 또 바뀌게 됩니다. 장자가 왜 천재냐면은 새로운 문장,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이 문학에 대한 관점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가 뭐 예를 들어서 뛰어난 천인이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만 문학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아합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이라는 관점에서 공자와 맹자의 문학은 달라요. 논어는 공자의 문학이고 맹자라는 책은 맹자의 문학이에요. 장자라는 책은 장자의 문학이에요. 또 도덕경은 노자라고 하는 물론 가공인물이지만 그 지필자의 문학인 거예요. 글 쓰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맹자는 비교적 그와 같은 초보자들이 공부하기엔 굉장히 교과서처럼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맹자가 농단지서를 풀이하니 이와 같다. 취지는 그 쟁송을 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놈이 말이야 이익을 독점을 하니까 여러분 좋은 자리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거 뭐지 다 그리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뭔가 억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송사를 다투는 거죠. 좌우망은 이것을 얻고 이것을 얻고도 또 저것을 얻고자 바라는 거다. 강은 강나해서 취하는 거다. 올라가서 언덕에서 이렇게 그물로 쳐서 그냥 한번 막 속된 말해서 그냥 싹쓸이 해가는 거죠. 쫓아서 색을 매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익을 오로지 취함에 그것을 그냥 남이 가져갈 것까지 독점함에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싫어해서 미워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에게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후세에 이로 인해서 수라고 하는 마침내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근데 이거는 좀 지나친 얘기고 옛날서부터 하다 보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보다도 많이 부과시켰겠죠. 이익이 많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도 여러분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 있게 부과하잖아요. 정자가로되 제나라 왕이 맹자를 이 철하고 하고 대우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맹자 또한 그 비불이랑 뭐뭐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긍이 나라 사람들, 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법 제도 같은 것을 실천하려고 했지만은 다만 단서가 붙었죠. 다만 제 나라 임금이 실로 맹자를 존중하지 아니했고 이에 오로지 이익으로서 맹자를 꾀인 거죠. 가지 말라고 잡아둔 거죠. 고로 맹자가 거부하고 받지 않은 거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나라 왕이 왜 이익으로서 맹자를 머무도록 꾀했을까요? 유혹한 것일까요? 아이, 내가 돈을 조금 이렇게 해주고 그 선생님한테 이와 같은 집을 한 채 해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남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의도는 뭘까요? 맹자를 놓치기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맹자가 자기가 쓰지는 못하지만 맹자가 나름대로 국가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부국강병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맹자를 이익으로서 꿰어가지고 머물게 한 의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맹자 같은 현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혹시라도 능력을 발휘하면은 제 나라한테 남의 나라의 행복은 나의 나라의 불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옛날에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나실세 주 땅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숙은 하룻밤 머무는 걸 숙이라 그래요. 주는 제 나라 서남쪽에 가까운 읍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유자가 앞에 있죠. 욕이 유양. 자, 이렇게 유양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욕이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위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유양으로 왕을 위해서. 자, 유욕 위왕 유행자 왕을 위해서 맹자의 떠나가는 행위를 막으려고 머물려고 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왕을 위해서 맹자가 떠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앉아서 말하건을 불응하시고 자 맹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 행동을 보세요. 응계와 하신대. 응계와 하신대. 이 사람은 바로 정자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왕을 위해서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자가 와서 자리에 앉아서 말하거늘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요 행위가 무슨 행위죠? 요것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은괴. 괴라고 하는 것은 팔 이렇게 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옛날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같은 데도 보면 팔을 괴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에 딱 걸쳐가지고서 누워있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한 사람은 바로 앉아있는데 어른이랍시고 이렇게 누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선생이 제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논어에 어디 이런 공자의 모습이 있던가요? 은은 의지하는 것이다. 객이 앉아서 말하거늘 맹자는 대답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비스듬하게 누르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죠. 그죠? 이 행위 자체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도 맹자의 참 어떻게 보면 참 상대방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소인을 대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왜? 소인들은 군자는 안 그러는데 소인은 나쁜 감정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그걸 언젠가는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조금 그 사람이 누구더라? 조선 초기에 갑자기 또 이름도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매일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잊어버려요. 조선 그 초기에 어떤 그 대학자의 그 사람 그 성리학에서 조선시대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학자였는데 김경필이었 아니 누구지? 그 어떠한 당시에 그 사람이 서자 출신인데 그 시를 써서 내가 붙여놨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나중에 연산군 때 연산군한테 간신질을 하다가 나중에 반정이 일어났을 때 또 반정군에 또 이렇게
그 가담해가지고 많은 나쁜 짓을 한 친구예요. 유자강이. 예. 그 유자강이가 어떤 젊었을 때 글을 써놨는데 시를 한 편을 써서 벽에다 붙였는데 그 김갱필인가 그 대학자인데 이거 누가 썼느냐 그랬더니 아무게 유아무아무 썼다니까 그런 놈 글을 여기다가 왜 올려놓냐 띄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훗날 그 저기 연산군 시절에 그자가 쏙닥쏙닥 그 암흑의 그 양반이 당신 폐모 사건에도 관계 있다 가지고 죽었는데 시신을 끌어다가 참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몇십 년 뒤에 복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저간 사람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인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것을 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이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기뻐하지 않죠. 제자가 하룻밤 머문 뒤에 감히 말한 거는 선생님께서는 누워서 대답해 주셔. 듣지도 듣는 척 많은 척 하니까 청컨대 다시 선생님을 보지 않겠습니다. 지가 그냥 이렇게 꼬라지를 낸 거죠. 딱 맹자 그러죠. 자하라 앉아라. 내가 자네에게 말을 분명하게 하겠다. 옛날에 노나라 목공께서 자사의 곁에 자사는 공자의 손자라고 그랬죠. 중용을 지었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학은 뭐 증자와 증자 문인이 편집했다고 그러고 중용은 자사와 공자의 말을 자세가 이렇게 편집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가탁이에요. 성현의 이름을 빌려다가 이거 봐, 이 책은 뼈대 있는 가문에서 만들어진 책이야라고 무심결에 우리한테 그렇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중용의 책이 훌륭한 책이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학과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그 얘기라는 책의 하나의 그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그 얘기에는 고문도 있고 오래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글이 한나라 때 유서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은 좋은 책이에요. 사실은 좋은 책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증자와 자사의 손을 거쳐서 이룩되어진 것이냐 할 때는 의심이 들죠. 그러나 여기서는 노나라 목공이 자사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 능히 자사를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선류라든가 신상이 목공의 곁에 임금이죠. 임금 곁에 올바른 사람이 없으면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올바른 사람. 여기서 사람은 자사의 곁에는 자사를 도와주는 도우미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런 소리죠. 능히 자기 자신의 몸을 편하게 안절부절한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 곁에 선생님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아이고 불안한 거죠. 아이고 밤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불안한 거죠. 요즘에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제숙은 제계 수걸이다 월숙이다. 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마음과 몸을 가지런히 하는 거 공손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검속하는 걸 제계라고 그래요. 월숙은 하룻밤을 넘긴다. 목공은 그 자사한테 존경의 예로서 해서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후사하겠다. 이렇게 편안하신지 못하신지 옆에서 이렇게 근사하게 했다는 소리죠. 그 곁에서 성의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야 해야지만이 그 곁에서 자사의 곁에서 그 성의롭게 잘 보살펴 줘야지만이 능히 편안하고 능히 머무를 수가 있었다. 선류는 노나라 사람이다. 신상은 자장의 아들이다. 목공이 존경하는 것이 목경이 존경하는 것이
자사와 같이는 안 하나 이 두 사람이 뜻은 그 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로서 그 구차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구차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의로서는 구차스럽게 행동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현자가 그 인군 좌우에 있지 아니해서 있어서 그 목공을 유지하고 보호함이 있지 아니하면 또한 맨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현자가 그 인군 곁에서 쟤는 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하고 조호하지 않으면 그럼 조호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또한 능히 안절부절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딱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위장자 여의 불급 자사하니 절장자호와 장자 절자호와. 이것도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이 싸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대가 장자를 위한 생각이 자사에 미치지 못했다. 자사에 미치지 못하다. 자사에. 그대가 윗사람을 거절한 것이냐, 그러니까 절교한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는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장자가 그대를, 장자는 여기서 맹자를 말하는 거죠. 그대를 거부한 것이냐. 그것은 장자가 자네를 거부한 것이지, 자네가 나를 거부한 그런 게 아니라네. 딱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듣기에 따라서도 이것도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죠. 모욕이죠. 나는 너 같은 놈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자는 맹자 자칭이다. 말하자면 제 나라, 제 왕이 그대한테 맹자를 찾아가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을 위해서 나를 머무르고자 하니 이것은 소위 그 나를 위한 이것이 소위 나를 위한 어떤 계책이 목공이 자사의 일을 유하는 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알고 보면 목공이 나를 끄는 것이다. 내가 누워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어찌 먼저 그대를 끄는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주자도 약간 이렇게 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목공이 제 나라 임금이 먼저 나를 쓰지 않았다는 거는 끄는 거죠. 그러니 어찌 먼저 그대를 내가 끄는 것이냐. 이렇게 한 거죠. 여기가 글을 읽다 보면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해석 자체가. 그럴 때도 여러분 그냥 우리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날 때 윤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말을 가로되 요거는 맨 나중에 왕이 제나라 왕이 불가 이위 탕무 가히 탕무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맹자가 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고 제나라 왕이 그 사람은 이 왕도를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또 제 나라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간택이다. 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귀, 돈, 이익을 구하는 것이니 이런 소리예요. 그것을 알 수 없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왕이 말이야 애초당초 그 탕모와 같은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것은 맹자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예, 그것을 불가한 것을 알고도 말해 이렇다면 이것은 맹자가 권력과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겠니? 이런 소리예요. 예, 부식은. 예. 천리견왕하여 멀리서부터 와서 임금을 뵙고, 예,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게 여기서는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거로 이런 소리죠.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거죠. 뜻이 거하되 떠나가시되 3번 잔 다음에 이후에 주 땅에, 예, 가서 머무르니 시하유체어. 왜 이렇게 더디게 떠나십니까? 가려면 후딱 가시지. 그런 소리죠. 굉장히, 예, 오만방자 말이죠. 예, 선비 저인즉 이런죠. 윤사가 저인즉 이것은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누군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윤사는 제 나라 사람이다. 가는 구다. 택은 은택이다. 예, 유체는 지류한 게. 오랫동안 느리게 머무르는 거다. 고자가 이것을 이제 맹자한테 가서 이제 고한 거예요. 이 사실들은. 예.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더이다라고. 고자는 또한 제나라 사람이니 맹자 제자다. 부릇 맹자가 대답한 거죠. 윤사 오 지여제리요. 윤사가 어찌 나를 알겠는가? 천리견왕은 멀리에서도 천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처음에도 불언 천리라는 게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임금을 배운 것은 이것은 내가 진실로 바람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던 그와 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임금이 바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어찌 내가 바라는 바이겠는가? 내가 바라는 바이겠는가? 예. 나는 부득이한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 부득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 부득이한 것이다. 자, 요 그대로 끝이는 것, 그만두는 것을 얻지 못한 것, 예. 파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부득이한 것이다. 예. 견왕은, 예, 현황이라고 얘기했죠. 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그와 같은 올바른 정치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간 거다. 그래서 본래 이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맹자가 대답을 해준 거죠. 내가 삼숙에 출주하되 내가 3번 잠을 3번 기숙하고 나서 자고 나서 주 땅을 떠나가니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오히려 그것도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왕이 서기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지나간 행동들을 고치기를 나는 바랐으니 만일의 경우 왕께서 고치신다면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정법이 있기 때문에 직제가 붙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면 안 되고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왕이 혹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맹자한테 이렇게 사람을 보낼 줄 알았던 거죠. 예. 소개하는 바는 고칠 바는 반드시 어떠한 일에 가르쳐서 말한 거다. 그 일이 알 수가 무엇인지 모른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맹자하고 그 제나라 임금하고 서희가 그 서로 안 맞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